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세요.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숫자는 조금 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가진 진짜 힘, 즉 구매력은 어떤가요? 2026년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경제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데 왜 마트 장바구니 물가는 숨이 턱 막힐까요? 왜 내 주변의 유능한 인재들은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강남 한복판의 빌딩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히 경제가 이제 어려워질 겁니다 라는 뻔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간 유지되어 온 자본주의의 규칙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른바 두 번째 경제 시나리오의 실체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의 은퇴 자금은 5년 안에 가치의 절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 은행들과 데이터가 가리키는 소름 돋는 결론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질 때 여러분은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1시간 뒤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전략가입니다. 오늘은 경제 시나리오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경제적 해일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정보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시장을 분석하며 얻은 통찰과 현재 글로벌 엘리트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부를 증식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답을 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면 2026년 경제 흐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인플레이션의 두 번째 습격입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것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돈의 가치가 증발하는 속도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섬에 갇혔는데 섬에 빵이 10개 있고 돈이 1,000원 있습니다. 그럼 빵 한 개는 1,000원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돈 1,000원이 더 떨어졌어요. 하지만 빵은 여전히 10개입니다. 그럼 이제 빵 한 개는 얼마가 될까요? 네, 2,000원이 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2026년 지금 상황이 더 고약해졌습니다. 돈은 계속 풀리는데 이번에는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빵 재료가 들어오는 길이 막히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공급망 붕괴형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금리가 높으니 인플레이션은 곧 잡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과거의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소비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 소비를 억누르면 해결됐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때문입니다. 이건 금리를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금리가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높여 물가를 더 자극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경기도에서 작은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원자재 값은 작년보다 40% 올랐는데 대출 이자는 3배가 됐어요. 물건 값을 올리자니 주문이 끊길 것 같고 안 올리자니 팔 때마다 적자예요. 직원들 월급은 또 얼마나 올랐게요?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박 사장님의 비명은 대한민국 제조 현장의 현실입니다. 결국 박 사장님은 제품 가격을 15% 인상했습니다. 이 15%는 고스란히 소비자 여러분의 지갑에서 나갑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는 생활 밀착형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현금 비중을 점검하세요. 하지만 그냥 현금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기반 자산으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쁜 부채부터 정리하세요.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는 시대에 변동금리 대출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가력을 잇는 기업에 투자하세요. 원가가 올라도 소비자가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독점적 기술을 가진 기업. 그들의 주식이 곧 당신의 방패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가 일할 곳은 점점 사라지는 기괴한 현상. 바로 AI가 주도하는 고용의 대전환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3년 뒤에도 무사할까요?
이제 부채의 역습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죠. 경제학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중 하나인 레버리지, 즉 부채입니다. 부채는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부의 사다리가 되지만 못 쓰면 나를 찌르는 칼이 되죠.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이 칼끝이 우리 심장을 향해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전 세계 부채 규모가 3배 이상 커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망하게 내버려 두겠어? 설마 무슨 일이 터지겠어? 이게 가장 위험한 낙관론입니다. 정부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부채 이자를 갚느라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정부가 구제금융을 해줄 여력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2025년 말 실제로 있었던 실리콘밸리 중소은행들의 연쇄 부도 위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뉴스에서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거죠. 한 은행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0년치 임대 수익을 담보로 대출해 줬는데 이제 건물 입주율이 40%도 안 됩니다. 이건 건물이 아니라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에요. 이 무덤의 균열이 지금 한국의 PF 대출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리츠 상품 혹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질문합니다. 부채 위기가 오면 집값은 무조건 폭락하나요? 아닙니다.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입지가 안 좋은 곳, 부채 비율이 높은 부동산은 폭락하겠지만 현금 부자들이 노리는 핵심 입지는 오히려 안전자산 취급을 받으며 가격이 방어됩니다. 또한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제가 이미 망가졌다는 신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기 직전, 즉 피벗이 일어나기 직전의 구간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했습니다. 부채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자본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놀랍게도 그 자금은 인간이 아닌 기계에게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AI가 우리 책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장,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부의 기회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인지자본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내 지능을 시장에 팔기 위해서인데 이 지능의 가격이 떡락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물을 길어다 주는 사람이 돈을 벌었지만 이제 집집마다 수도꼭지가 생겨 물이 공짜에 가깝게 쏟아지는 상황과 같습니다. 코딩, 번역, 회계 정리, 법률 분석은 더 이상 고급 기술이 아니라 클릭 한 번에 나오는 수돗물 같은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래도 창의적인 일은 인간이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착각일 수 있습니다. AI는 이미 예술과 경영 판단 영역까지 침범했습니다. AI가 작성한 기획안이 인간 전문가 10명이 만든 것보다 창의성 점수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AI는 지치지 않고 수억 개의 데이터를 조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제 지인 중 한 광고 대행사 대표는 직원을 30명에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나머지는 AI 에이전트로 대체했죠. 카피 100개를 뽑는데 3초면 충분하고 그 퀄리티는 스타 카피라이터보다 낮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직원 한 명 월급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주말도 없이 일하는 AI를 선택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태스크가 아닌 워크플로우를 설계해야 합니다. 코딩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전체 그림을 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AI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뤄서 결과물을 조합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1인 기업가가 100인 기업의 생산성을 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신뢰와 공감, 대면 서비스의 가치는 더 희소해질 겁니다. 기계가 줄 수 없는 온기를 비즈니스 모델에 이식해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3억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기술이 인간의 근력을 보완했다면 지금은 인간의 뇌를 대체합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속도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2027년에 어느 월요일을 상상해 보세요. 20년 경력의 은행 심사역이 출근하자마자 AI 서버가 모든 심사 업무를 전담한다는 통보를 받고 짐을 싸는 모습 말이죠. 이건 공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안전한 가치를 찾게 됩니다. 달러일까요? 금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일까요? 화폐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주머니에 자산을 넣어둬야 할까요? 자, 이제 우리 지갑 속 돈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거대한 전쟁, 바로 통화 전쟁과 새로운 부의 규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지폐 혹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과연 5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가치를 지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경제의 기둥이었던 달러 패권에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지난 80년 동안 달러가 곧 돈이다라는 상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벽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바로 탈달러화의 흐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고 동시에 달러를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해 버렸습니다. 이걸 지켜본 다른 국가들은 공포에 질렸죠. 우리도 미국 눈밖에 나면 우리 돈이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되겠구나.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인도를 주축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자기들만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대금의 일부를 위안화로 받기로 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결제 통화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석유 달러라는 페트로 달러 체제의 종말을 의미하거든요.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미국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울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화폐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짜 물건을 찾습니다. 금은 지난 5천년 동안 그 가치를 증명해온 영원한 자산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가 낳은 새로운 금이죠.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투기 아니냐라고요. 하지만 2026년의 비트코인은 위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현물 ETF 승인 이후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필수 항목으로 편입했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은 도박이 아니라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디지털 희소 자산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2025년 중동에서 분쟁이 터졌을 때 자산가들의 움직임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전통적인 부자들은 금을 챙겼지만 젊은 부자들은 비트코인 지갑을 채웠습니다. 금은 물리적으로 들고 이동하기 힘들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다는 강점을 증명한 사례였죠.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첫째, 통화 분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원화만 들고 있는 건 위험합니다. 둘째, CBDC 관련 기술에 주목하세요. 셋째, 금과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보험으로 최소 퍼센트 이상 포함시키세요. 하지만 자산 가치가 오르면 뭐 하나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맞습니다. 이게 바로 2026년 우리가 마주한 가장 잔혹한 현실, 초양극화입니다. 자본주의의 엔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게 정답이었지만 지금은 자산이 자산을 낳는 속도가 노동소득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 투자자는 5년 전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AI의 반도체 주식과 가상자산에 묻어두었습니다. 현재 그의 자산은 5배가 됐습니다. 반면 똑같은 시기에 예금만 했던 동료는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으로 훨씬 가난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계좌형 회복의 실체입니다. 위로 가는 0.1%와 아래로 꺾이는 99%. 우리는 기업고 상향 곡선에 올라타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입니다. 2026년에는 바벨 전략이 필수입니다. 양극단의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세요. 한쪽에는 아주 안전한 금, 달러, 국채를, 다른 한쪽에는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AI 기술주와 비트코인을 배치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여유 자금 1억 원이 있다면 40%는 AI 반도체 및 인프라 ETF에, 30%는 희소 자산인 비트코인과 금에, 20%는 미국 당위 국채에, 나머지 10%는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신흥국 인덱스에 배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서울 핵심 거점, 특히 AI 인프라나 대기업 핵심 본사가 있는 지역은 가격이 계속 오르겠지만 지방의 평범한 아파트들은 가격 방어가 불가능할 겁니다. 아파트를 사지 말고 입지를 사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많은 분이 지금 주식시장이 고점 아니냐라고 묻지만 AI가 만드는 생산성 혁명은 과거의 잣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번에 사지 말고 반드시 12개월 이상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는 착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자를 주는 예금에 돈을 묶어두는 건 매달 조금씩 파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원칙은 희소성과 생산성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과 세상을 변화시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여러분의 자본을 배치하세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대폭락 직전에는 항상 축제가 있었고, 대폭등 직전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함은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이며 현금 가치는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둘째, AI는 지능을 저렴하게 만들며 노동의 가치를 재정의합니다. 합니다. 셋째, 달러의 권위는 약해지고 대체 자산의 위상은 강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은 K자형으로 양극화될 것이니 핵심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영상을 마치며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내일 아침 내가 단 한 번도 사보지 않았던 미래 자산 하나를 공부하고 단 1주라도 매수해보세요. 그 경험이 여러분을 소비자에서 투자자로 바꿔줄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경제 시나리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